지혜의 눈으로 관자재보살이 이 모든 것들이 화합상이라는 것을 비추어 봅니다. 지혜로 한번 비춰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가명입니다. 가명 가운데 다시 가명을 둔 것입니다. 가명에 다시 가명을 두어서 장씨, 이씨 등등 명칭이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된 화합체인데 거기에 다시 가명을 둡니다. 그런 후에 또 지역으로 사람을 분별하고 국가별로 사람을 분별하는데 이것들이 모두 가짜입니다. 그런 후에 사람은 타인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깁니다. 이것을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깁니다. 오온으로 이루어진 자기의 상을 실제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법이 생기고 법에 집착을 합니다. 법안은 실제로 있고 인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눈으로 한번 비추면 지혜의 눈으로 가명을 사람으로 여긴 것을 비추어서 모든 것을 여실하게 관찰하면 진공의 사진기로 한번 비추면 전부 무상입니다. 어떤 상도 없습니다. 진공의 사진기가 무엇입니까? 비추는 것입니다. 진공의 사진기는 없습니다. 인간의 사진기가 모두 가짜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가설입니다. 우리는 가설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진기가 바로 진공입니다. 비추어내는 것은 진공입니다. 형상이 없습니다. 오온의 형상이 미학이기 때문에 오온법이 진실한 것이라고 집착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지입니다. 오온법이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 비추면 오온은 모두 화합한 것입니다. 사람이란 가명으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부분을 이렇게 관합니다. 이렇게 관하면 해탈을 합니다. 차례차례로 관해야 합니다. 관자재보살이 한번 관하면 바로 관이 성취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수행은 시작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관해야 합니다. 우선 몸을 관합니다. 먼저 세고온을 관합니다. 마음은 공부가 깊습니다. 먼저 세고온을 관합니다. 여러분은 느끼기에 뼈는 우리 인간의 뼈는 견고한 것입니다. 지대입니다. 근육과 뼈는 지대입니다. 몸속의 수분은 수대입니다. 몸의 따뜻한 기운은 화대입니다. 손이나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는 것은 모두 풍대입니다. 이 네 가지를 나누어서 관찰해 봅시다. 어느 것이 나입니까? 지대를 단독으로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수대가 단독으로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화대인 옹기도 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풍대는 움직임입니다. 여러분이 오온을 하나씩 관찰을 합니다. 능관의 마음으로 오온의 바깥 경계를 관찰하면 우리의 이 신체가 견고한데 주로 뼈로 되어 있습니다. 존재할 때는 견고합니다.
여러분이 이 오온을 견고한 것으로 여기나 이 뼈는 견고한 것인가요?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딪히면 곧 부서지고 망가집니다. 사망하게 되면 없어집니다. 이것이 색법을 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심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받는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받아들이는 감각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감각에는 즐거운 느낌과 고통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상해를 받게 되면 고통이라고 느낍니다. 고통스러운 느낌입니다. 평소에 병이 생기면 침을 맞을 때 아주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이것도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밖에 있으면 지금처럼 겨울에는 아주 춥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실내 온풍기 설비가 있어서 여러분은 아주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색시는 감각이 없습니다. 몸은 감각이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수를 신법이라고 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형상을 취하는 것은 이것을 보면 이 형상을 취하고 저것을 보면 저 형상을 취하는 여기에서 바로 분별을 합니다. 좋은 것, 나쁜 것, 못생긴 것, 큰 것, 작은 것, 긴 것, 짧은 것, 많은 것들이 결국 모두 상념에 속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에 부합하면 마음으로 얻고 싶어하고 구하고 싶어하는 것을 얻게 되면 아주 기뻐합니다. 생각에 어긋나서 얻지 못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때든지 생각할 때든지에 상관이 없이 중간에는 모두 행이 있습니다. 행은 운동의 뜻이 있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버리고자 하면 이것은 행에 속합니다. 느낌이 아주 즐거울 때는 갖고 싶습니다. 이것도 행에 속합니다. 마음의 작용, 일체의 환상, 잠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은 모두 행의 작용입니다. 그러나 행의 중간에 움직이는 도중에 취하거나 버리는 것, 분별을 하는 것은 식입니다. 이것이 오온입니다. 마지막은 식입니다. 식은 몸과 마음을 근거로 관찰하는 상입니다. 받아들임도 모두 상에 속합니다.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하는 가운데 취하고 버림이 있습니다. 버리고 싶은 것도 버릴 수가 없고 취하고 싶은 것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식할 때에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는데 이것이 모두 식의 작용입니다. 식의 인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알아차림, 고통과 즐거움이 모두 식의 변화입니다. 실제로는 고통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전부 공한 겁니다. 무슨 고락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분석을 하고 나면 오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공, 아공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의 공입니다. 사람이 공한 겁니다. 여러분이 다시 각각의 무더기를 예를 들어 세고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어떻게 해서 세곤이 생겨납니까? 사대는 어떻게 생기나요? 사대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연입니다. 인연에서 생깁니다. 우리는 모든 법이 인연에서 생긴다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연입니다. 그것의 자성, 원래의 체는 인입니다. 그것은 진실한 것입니다. 연으로 생기는 법은 자신의 체가 없습니다. 연에서 생기는 것은 체성이 없습니다. 일체 모든 것이 자성이 없습니다. 색수상행식은 자성이 아닙니다. 절대로 식을 자기로 여기지 마십시오. 성은 성이 비로소 자기 자성입니다. 식은 분별하는 것이고 공한 것이 아닙니다. 성은 분별하지 않는 것이며 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온의 실상을 찾고자 하면 오온은 궁극적으로 어떤 모양일까요? 불가득입니다. 그러므로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는 것도 똑같이 불가득입니다.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그 자체가 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법공입니다. 관자재 보살이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이것이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비추어 본 것은 아상과 인상이 아닙니다. 법공을 비추어 본 것입니다.